멀리 높이 보이는 산이 조계산 장군봉이다. 그 아래에 서남사가 있다. 상가가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숲길을 따라 걸어간다. 서남사 입구다. 서남사 창건소라는 두 가지가 있으나 현재 남아있는 유물로 볼 때 통일 신라 시대에 창건한 것으로 보인다. 조계산 서남사의 옛 이름은 청량산 해천사였다. 서남사까지 가는 길은 힐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다. 서남사 표지석이다. 선교 양종 대본산이라는 표지석도 있다. 나무 장승 앞에 돌로 만든 장승을 새로 만든 것 같다. 승성교 초입새 부근이다. 뒤에 보이는 다리가 승성교다. 승성교 밑에 있는 용몰이다. 승선교와 광선루다. 이번 사찰 탐방에 참석한 서울문화아카데미 일부 회원들이 승성교위에서 기념 촬영을 하였다.
선운사 3인당이 있는 곳에 왔다. 3인당은 계란 모양의 연못 안에 섬이 있는 독특한 모양과 이름을 가진 연못으로 서람사에서만 볼 수 있는 연못이다. 서람사 기록에 의하면 신라 경문왕 2년인 862년에 도선국사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 3인은 삼법인인 모든 것은 변하여 머무는 것이었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으므로 이를 알면 열반에 들어간다는 불교 사상을 나타낸 것이다. 일주문 가기 전에 있는 함합이다. 선운사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한다. 사천왕문이 없고 대웅전에 협시보살이 없으며 대웅전 의감문이 없다. 일주문 앞의 풍경이다. 일주문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전하를 입지 않은 유일한 건물이다. 조선시대 일주문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서남사 배지도와 명당 즉 혈체에 자리 잡은 정각들을 표시해 보았다. 일주문 뒤에는 서남사 옛 이름인 청량산 해천사라는 현판이 있다. 범정루다. 태고 총림 조계산 서람사라는 현판이 보인다. 주변 환경이다. 범정루를 지나면 만세루가 나온다. 육조고사라는 현판이 보인다. 육조고사의 현판은 서포 김만중의 부친인 김익겸의 글씨라고 한다. 달마대사가 살았던 위진 남북조 시대 여섯나라 육조 시대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사찰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전해진다. 주변 환경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전으로 모신 대웅전으로 간다. (9세기경에) 조성된 보물인 3층 석탑이다. 대웅전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을 들어본다. 대웅전 커다란 영웅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뜻이죠. 근데 대자 옆에 보면 저기 김조순서라고 써 있습니다. 김조순서라고 써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동김 씨의 가장 첫 번째 세도 정치를 시작했던 우리 순조 임금님의 장인어른이 글씨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 오른쪽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임금만 해야 됩니다. 그걸 도인이라 그래요.
부인을 자기 이름에다 이렇게 써놓고 임금님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자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야 돼요.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석가모니분 혼자만 계십니다. 수인은 항마촉진이라 그래서 불국사에 가서 보시면 석굴암에 계신 본전부라고 똑같아요. 항마촉진이라는 것은 자기가 모든 유혹으로부터 마귀와 싸워서 자기를 깨우친 날입니다. 그때가 성도일이라고 그러고요. 그거는 12월 8일입니다. 저 가운데서 이렇게 보시면 문지방이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어간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거기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키가 뭐 엄청 커야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다 옆으로 예, 대통령님이 오셔도 세력가가 와도 가운데로는 깨우친 영웅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어간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까 혈체에 자리 잡은 대웅전의 주변과 내부를 자세히 살펴본다. 대웅전 앞 공간이다. 대웅전과 지장전 사이길을 지나면 팔상전 등이 있는 영역이다. 대웅전 뒤에서 조사전, 불조전, 팔상전 영역을 살펴본다. 조사전 등이 있는 영역으로 올라가 본다. 불조전 앞 공간의 풍경이다. 불조전과 팔상전 사이를 지나면 바로 온통전이 나온다. 온통전은 1660년에 처음 지었다. 지금 건물은 순조 24년인 1824년에 다시 고친 건물이다. 온통전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이다. 자, 여기는 이 글씨를 먼저 보십시오. 이 대복전이라고 써 있는 글씨는요, 우리 순조 임금님의 글씨입니다. 순조. 예, 순조 임금님이 11살 때 당신 아버지 정조 임금님이 돌아가시죠. 근데 그분이 정조 임금님이 40살 때 이 순조 임금님이 태어나요. 그럼 그 당시 40살이면 엄청 나이가 많을 때 아기를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셨던 누람 스님에 의해서 백일기도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탄생하게 해준 고마움으로 이 자기가 왕으로 등극할 때
여기에 대복전, 큰 밭을 이루리라는 뜻의 이렇게 어필을 보내주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있죠. 자, 부처님하고 보살하고 가장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머리에 뭘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이런 관음 사상이 짙어진 것은 저희가 공부하기로는 고려 때 무신정권 때예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인도에서 출발한 이 관음 보살이 중국까지는 여자로 왔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수염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음. 명당의 혈체에 자리 잡은 온통전을 자세히 살펴본다. 문에 특이하게 음양의 문양이 있다. 응진당과 산신각이 있는 곳으로 간다. 응진당에 가는 길에 천년기념물인 서남매가 있다. 주변을 살펴본다. 서남매에 대한 해설사의 해설을 들어본다. 매실 수확량이 가장 많은 동네가요 순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홍상리 거기는 개인이 만드는 거, 기업이 만든 것은 그 면적이 더 큰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해남에 보혜소주 외추순이 있는데 거기가 면적이 더 넓어요. 그렇지만 매실 수확량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순천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천연기념물 488호로 되어 있죠. 백양사 아시죠? 화엄사 아시죠? 순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릉의 오죽헌매. 그래서 이 네 개 매가 이날 동시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600살이 넘은 할아버지, 그리고 이쪽으로는요 200년, 400년 된 이 매실거리입니다. 저기에 홍매, 백매, 청매가 동시에 피고 있어요. 그때를 보시려면 3월 말에 서남사 육방 살림 중 제일 큰 어르신이 생활하시는 곳인 응진당 입구다. 명당의 혈체에 자리 잡은 응진당과 응진당 뒤에 있는 산신각을 자세히 살펴본다. 응진당 앞 공간이다. 명당의 혈체에 자리 잡은 특이한 상신각으로 가본다. 서남사 해설사로부터 서남사에 대하여 들어본다. 그래서 우리 서남사는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1500년이라는 세월을 어디에다 근거를 두냐면 백제 때 아도하상이라는 분이 이 절을 창건을 했다 하면 서남 성건사보다 이 절이 300년 앞섭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보조 진흙국사가 계셨다 하면은 여기는 또한 그 고려 때 문정의 넷째 아들이었던 의천국사가 여기에 저기 계시기도 했죠. 그리고 문헌으로는 우리가 도성국사가 신라 말에 이 절을 창건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증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아까 여러분들 대웅전 앞에 탑이 있었죠. 그 탑 양식이 통일신라 말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물이 우리 성암사에서 보물이 15점 있습니다. 1954년도에 불교 정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가족이 있는 스님들은 이렇게 내려오라고 이야기가 됐죠. 근데 거기에서 여기 계셨던 분들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태고 보호국사를 증주를 한 여기 태고종이라고 언제 명칭을 고치냐면 1970년도에 박대륜이라는 스님에 의해서 문체부에 등록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태고종 총본사로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순천에 이 서남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난 마당에 이런 7군데 전각이 있어요. 여기가 7전선원이랍니다. 상선원이에요. 여기에 계셨던 분들은 우리가 범납을 하죠. 범납이 몇십 년 된 분이 여기 거처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런 미음자 형태의 마당을 가지고 건축물이 담처럼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는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서남사에서. 그래서 서남사는 그걸 육방살림이라고 그래요. 한 조실은 밑에 몇 명씩 자기 제자를 두고 이 안에서 모든 수행이 다 이루어집니다. 먹고 자고 화장실도 보고. 그래서 이런 데가 6개 정각이 있는데 하는 기능이 다 틀려요.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스님들이 거처하는 상선원, 요 밑에는 하선원, 또 저 밑에는 신검당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초짜들, 막 이제 행자생활 시작한 사람들, 그거를 불목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계시는 정각. 또 어떤 정각은 천수경만 외우는 정각. 또 어떤 정각은 만일 동안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정각. 이렇게 해서 육방살림을 했던 서남사가 우리 또 저 건너편에 있는 송광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 강승현 씨가 촬영했던 곳이 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머리를 깎은 정각이 요 밑에 보면 지금은 중정원이라고 써있어요. 거기가 옛날에 곽항전이라고 그러고 우리 서남사의 또 다른 특징 철분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삭발식도 하고 모든 로케가 여기에서 한 70% 정도 이루어진 걸 알고 있어요. 자, 여기는 아까 육방살림 중에 제일 높은 어르신이 사는 곳.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 신납자들이 오시면 내가 여기 수행하면서 이 상선원의 문고리 하나 잡아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여기는 큰 어르신이 사는 곳입니다. 서남사 하면은 수각을 보셨나요? 서남사 수각이 있는 곳으로 가본다. 수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다. 맨 위에 물을 마십시오. 원래는 이 맨 위에 물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는 지금 제사 때 뭘 올려요? 술을 올리죠. 우리 옛날에 다래라 그랬어요. 차를 올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술로 바뀌었죠. 부처님 전에 올린 물, 그 다음에 과일 씻는 물, 쌀 씻는 물, 이제 허드렛 물을 그릇 닦고 여기서 걸레 닦는 거라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고집 멸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 사례도 다 그렇게 돼. 이런 모습의 이거는요. 지금 옛날에 여기에가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예, 벌교 사람이 여기 돈을 들여서 했다 하는 게 이 석조가 이게 가장 오래됐고요. 이게. 그리고 선생님 우리 태어날 때 이렇게 다 각이 지기 태어났을 거예요. 내 성질이 다 틀리듯이. 그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동글동글 이 변해가는 변천사도 볼 수 있고요. 내일 모레 10일에부터 못합니다. 동항고 들어가면 이 상선원 자체를 못 들어와요. 여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몰라서도 못 들어오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가실 때 오른쪽에 보시면 차가 있어요. 차 다리는 주전자.
저게 옛날에 몇백 년 동안 불씨가 꺼지지 않았던 그 차 주소예요. 장경각, 삼성각, 종무소 등을 지나 해우소가 있는 곳으로 간다. 삼성각 앞에 있는 소나무다. 삼성각 앞의 풍경이다. 종무소와 무량수전 주변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해우소로 간다. 해우소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을 들어본다. 설명을 드리면 해우소라는 말은 어느 시인에 의해서 말이 나와요. 해우소는 불교의 용어도 없습니다. 해우소 근심을 내려놓는 곳. 그래서 정호승 시인의 눈물이 나거든 기차를 타고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에 가서 울고 있으면 죽은 소나무 뿌리가 기어 나오고 새들이 가슴 속에 날아 종을 울린다 했던 것이 바로 이 서남사 화장실을 보는 겁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건 문화재입니다. 정유재란 전에 평양문에서 발견이 됐어요. 정유재란 전에 이런 화장실이 있었다라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자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2군데입니다. 여러분들 영월 보덕사에 가서 보시면 이런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서남사의 화장실이 문화재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길이는 한 4m 정도 되고요. 여기 몇 년 전에 이렇게 보수를 했습니다. 어떤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본풍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풍은 아니고요. 잠깐의 이 회랑을 만들었던 것은 이 비로 인해서 여기가 지금 보시기에는 반지하지만 저 밑에서는 3층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지금까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해설사님께 감사드립니다.